광대한 지구에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미개척지가 존재합니다. 그런 곳에는 볼 일이 없다면 절대 가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신비로운 발견이나 유물을 찾아간다면 이야기는 달라지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런 장소나 발견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앞으로 여러분은 정말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되실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아요. 마지막까지 놓치지 말고 시청해주세요. 뼈의 호수. 인도 우타라칸트주에 있는 히말라야 산맥 고지에는 루프쿤트라는 작은 빙하호가 있습니다. 이 호수는 해발 5,000m 이상의 높이에 자리하고 있으며 그야말로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것만 같은 장소입니다. 마을과는 동떨어진 이곳에서 1942년 산림보호관 하리 키샨 마드왈이 무수히 많은 인골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300구 이상의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정말 오싹한 일이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 구름 위의 높이까지 올라올 수 있었을까요? 전설에 따르면 옛날 카나우지라는 마을의 우두머리가 임신한 아내와 수많은 하인들을 데리고 순례를 위해 성스러운 사원으로 향하다가 폭풍우에 휩쓸려 그들 모두가 이 얼음 세계에 묻히고 말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의 호수는 보기보다 단순하지 않았는데요. 조사 결과 이 땅에 묻힌 것은 적어도 2개 다른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서기 800년경 23명으로 구성된 그룹이 이 장소에서 영원한 잠에 들었습니다. 반면 15구의 해골은 1800년경의 것으로 그중 14구는 지중해 연안에서 기원한 것입니다. 크레타 섬과 그리스 본토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히말라야 산맥의 이렇게 높은 곳에 도달했을까요? 정말 수수께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몸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이 지역에서는 눈사태가 정기적으로 발생하며 이곳은 기본적으로 극한 상태의 장소이니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우박도 내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하늘에서 갑자기 내린 거대한 우박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가설인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프로모 미라. 엘 프로모산은 해발 5,430m의 산입니다. 이곳은 안데스 산맥에서 가장 풍광 좋은 정상 중의 하나이자 고대 잉카인들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1954년 2월, 이웃마을에서 온 3명의 노새꾼이 이 산에 올랐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무언가 귀중하고 역사적인 것을 발견하고 파내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고대 잉카 석조물을 발견했는데 그 밑에는 아이의 미라가 있었습니다. 비정규 고고학자들은 유물을 들고 나와 칠레 국립자연사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학자들은 산중에 미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거기서 놀라운 발견의 이야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엘프로모산에서 발견된 8세의 어린이는 최초로 발견된 고대 잉카의 끔찍한 재물의식을 증명해주는 냉동미라였습니다. 이 500년 전 엘프로모산 미라는 고지에서 매우 잘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위에 있던 유물들과 함께 자세히 조사되었습니다. 유물에는 은 조각상과 아름다운 옷을 입은 아주 작은 인형 장식물, 그리고 신선한 코카잎 등이 있었습니다. 신도 현실 도피를 하고 싶을 때가 있을 테니 말이죠. 이후 산중에서 카파코차라는 재물의식에 희생된 미라가 몇 구 더 발견되었습니다. 잉카인은 천재지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들에게 공물을 바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고 사람의 목숨도 그런 재물 중 하나로 바쳐졌습니다. 재물이 된 건 치차나 코카로 잠든 어린이나 젊은 여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풍년과 맑은 날씨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크로아티아 로마의 배. 보통 고고학자라고 하면 들판 한가운데서 삽이나 붓을 들고 발굴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하지만 수중 고고학자도 있습니다. 2021년 크로아티아 마을 스코산 부근 해저에서 로마 시대의 동전이나 못이 박힌 판자를 발견한 것은 바로 아쿠아령을 착용한 수중 고고학자였죠. 물론 그들은 놀이 삼아 수영을 한 것이 아니라 1973년에 발견된 고대 항구 벨빌의 유적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발견된 물건들을 보고 고고학자들은 강력한 청소기를 가지고 이것으로 돌아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 아이디어는 효과가 있었고요. 아주 보존 상태가 좋은 로마의 배가 해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배는 약 2000년 동안 해저에 누워 있었습니다. 모래에 파묻힌 목재가 해충의 피해를 거의 입지 않은 건 큰 행운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미 폭 3m, 길이 9m의 갑판 부분에 청소를 마쳤습니다. 선체는 깊이 2m 거리에 있어 작업이 비교적 용이했습니다. 이 깊이라면 물속에 1시간 반 가까이 있어도 잠수병에 걸릴 우려는 없답니다. 발견된 배는 분리되지 않고 입체적인 형상을 유지하고 있었기에 그 자체만으로도 큰 가치가 있었는데요. 고고학자들은 조사가 끝나면 배를 끌어올려 박물관 전시품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울루루. 사막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가지 않는 편이 나은 곳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무언가를 찾고 싶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호주 한가운데에 있는 희귀한 언덕, 울루루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 땅에서 수억 년 동안 이어져 온 복잡한 지질학적 과정의 결과로 인상적인 붉은 바위가 형성되었는데요. 과거 이곳에 있던 산들이 풍화되어 남은 것이 2개의 외딴 바위인데 바로 이 울루루와 옆산의 가타주타입니다. 보이는 부분은 빙산의 일각이고 지하 부분은 6km 깊이까지 뻗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국제우주정거장에 갈 기회가 있으시다면 호주 중앙부를 잘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만약 코끼리가 누워있는 것 같은 모양이 보이신다면 그것이 울루루입니다. 측량사 윌리엄 고스가 울루루를 발견한 건 1873년이지만 원주민들은 훨씬 전부터 이 자연이 낳은 기묘한 바위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생각에는 울루루를 만든 것은 위대한 창조주인 선조들이고 이 울루루는 조상의 위협을 증명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 전설에 따르면 바위산이 출현한 것은 뱀 싸움 때문으로 뱀이 땅을 기어다니면서 흠이 난 산비탈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원주민들의 상상력은 아주 풍부한 것 같네요. 이 울루루는 원주민의 것이지만 관광객도 출입이 허용됩니다. 이글레이크 노면철도. 미국 북부에 있는 이글 호수와 체인버린 호수 사이의 지역에는 딱히 주목할 만한 점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곳은 거의 벽지가 된 상태라 상당히 열성적인 자연 애호가만이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곳인데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노면 전차를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잘못 들은 것이 아니고요. 노면 전차입니다. 물론 누구나 알고 있는 그 노면 전차가 아니라 증기로 견인하는 케이블카입니다. 그 궤도는 19세기에 목재를 수송하기 위해 두 호수 사이에 부설되었습니다. 900m 궤도 양쪽에는 보일러가 있어 그 힘으로 밧줄을 움직였고 이것으로 통나무를 실은 목재 운반차도 움직였습니다. 하루 노동시간 동안 이 케이블카는 50만 보드피트 혹은 1800입방미터의 목재를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케이블카는 기관차로 대체되었고요. 기관차는 이곳에서 1933년까지 운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차량은 지금도 외딴 지역에 있습니다. 호기심 많은 관광객들이 셀카용으로 찍을 만한 흥미로운 것을 찾고 있다면 이곳이 안성맞춤인 장소가 될 것입니다. 황금 미라 계곡. 리비아 사막에는 볼만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바알레이아 오아시스라는 곳에서 1996년에 발견된 희귀한 유물로 무려 황금 미라였습니다.
게다가 두세 구가 아니라 250구나 있었습니다. 고고학자 자이 하와스와 그의 팀이 이런 역사적인 문화재 골드러시를 마주하고 얼마나 기뻐했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게다가 현대 조사에 의하면 이런 미라가 약 1만 구나 이 장소에 있을지도 모른답니다. 물론 모든 것이 황금미라는 아니지만 60여 구의 미라에는 금도금 탈과 금으로 덮인 옷이 씌워져 있었고 그 옷에는 고대 이집트 신들의 생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다양한 양식으로 장식된 다른 종류의 미라도 발견되었는데요. 이러한 모든 것이 충실한 연구의 기초가 됩니다. 게다가 각각의 미라에는 다양한 소품이 곁들여져 있었습니다. 팔찌나 동전, 도자기, 기타 주인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는 다양한 물건입니다. 이러한 풍부한 출토품에서 알 수 있는 건 고대 바알레이아가 번성했었고 그 주민들이 상당히 부유했다는 점입니다. 고고학자들이 이러한 역사적 재산을 발견한 것은 아주 최근이었는데요. 심지어 단순히 그냥 땅을 들러보려던 생각이 그 계기였다고 합니다. 스미르누이프 비행장. 사할린의 스미르누이프 비행장 또한 폐허 중의 하나로 현대 폐허 마니아들에게 많은 흥미로운 발견을 던져주는 곳입니다. 1994년 이후 이곳을 이용하는 비행기는 없고요. 비행장은 모두 풀과 관목으로 덮여 있습니다. 하지만 경납고에는 2대의 미그 23이 아직 남아있어서 호기심 많은 관광객을 위한 오브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럼 이만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여행은 여기까지예요. 마지막까지 마음에 드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저희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구독도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반드시 재미있는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동안 작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